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은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 하지만 그 꿈이 예상치 못한 현실과 부딪혔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37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인생 2막을 시작했던 한 남자의 담담한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8시 10분. 퇴직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알람 소리에 먼저 반응합니다.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던 성실함이 새겨진 몸의 리듬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침실 한편의 서재에는 아직 주인을 잃은 회사 명함들이 그대로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퇴직 마지막 날 동료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착실하게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만 60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까지.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후 자금을 계산했던 그날 밤의 흥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건넸던 그 말을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명예퇴직 설명회에서도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료들 역시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유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37년간 정들었던 사무실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풋내기 신입사원 시절부터 쌓아온 세월의 흔적들이 서랍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첫 승진 발령장, 우수사원 표창장,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찍었던 낡은 사진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훈장이었습니다. 후배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서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느긋하게 일어나 산책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자. 아내도 설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부부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 그리고 꿈에 그리던 유럽에서 2주일.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퇴 후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이구나.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평일 낮에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세웠던 완벽한 계획에 하나둘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배신한 것은 믿었던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는 1963년생으로
기존 제도대로라면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할 즈음 제도가 바뀌어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졌습니다. 불과 3년이라는 시간이 그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처럼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시고요.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75만 원 정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연금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수령 나이가 더 늦춰지거나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한 노후 보루라고 믿었던 국민연금이 불확실한 미래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퇴직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7년 근속인이 넉넉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특히 코로나 19시기에 삭감되었던 급여가 반영되면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탈했습니다. 20년간 꾸준히 부어온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장담했던 높은 수익률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 실제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섭게 치솟는 물가가 저희 부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혜택이 사라지자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비용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직장인 시절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를 이제는 전액 부담해야 했고 오히려 보험료는 월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고정 지출의 무게도 버거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통신비는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는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0% 이상 오른 요금을 보며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 나중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연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변화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는 직책으로 존경받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직원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직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3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무용한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힘들어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 내가 마음 편하게 드라마도 못 보겠어. 결혼 28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불만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 모임에서도 어깨가 움츠러든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 남편들은 아직 모두 현직에 있는데 혼자 남편이 집에 있다 보니 위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남편 월급 자랑, 승진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내의 서운한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위축이 계속되면서 저는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의 남성에게 재취업의 문은 냉혹했습니다.
경력직 채용 공고는 대부분 40대까지가 마지노선이었고 나이 제한이 없는 곳은 대부분 고된 육체 노동뿐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 상담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나이 든 사람을 잘 안 뽑아요. 특히 부장님처럼 관리직 경험만 있으신 분들은 현장직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더 기피합니다. 37년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가 오히려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택배 대리점에서 상하차 작업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설였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택배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37년간 입었던 정장 대신 어색한 작업복을 입고 나서는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저보다 한참 어린 청년들이었고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어색해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갑자기 무거운 짐을 나르려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근육통에 시달렸고 특히 허리와 어깨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제 이름이 찍힌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 저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월급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아내도 그래도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라며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는 제 건강에서 나타났습니다. 무리한 육체노동 탓에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다시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유방암 초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 눈물을 흘리며 저를 걱정하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동안 돈 걱정만 하고 살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수술과 치료 계획을 설명듣는 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를 합쳐 총 2천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의사의 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다행히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보낸 5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아내를 잃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아내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이 제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요. 아내의 치료 과정에서 저희의 노후 자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간병인 비용,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고가의 영양제와 건강식품 비용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기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아내의 간병을 간병인에게 맡기고 매일 새벽 택배 현장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저희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파트 가격마저 3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아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상황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새벽 배송 일을 하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퇴직금으로 야심차게 차린 치킨집이 코로나 여파로 1년 만에 망했다는 소식, 경비 일을 시작했지만 야간 근무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아주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낸 후 재발 징후도 없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아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적은 돈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천금같이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저 역시 1년 넘게 택배 일을 하면서 나름의 요령이 생겼습니다. 꾸준한 물리치료로 몸의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젊은 동료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일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생하십니다. 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병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 새벽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아내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옷은 꼭 필요할 때만 사면서 검소한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조금씩 수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될 63세까지는 아직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처음 은퇴를 꿈꿀 때 그렸던 장밋빛 노후와는 거리가 멀지만 저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준비란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을 관리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알람이 울리면 저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일터로 향합니다. 비록 고된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제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